자, 다음 동영상 넘어와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까 말했다. 텅스텐, 타나티탄, 타나타탈 이게 주성분이다. 알루미나, 산화알루미늄, Al2O3도 성분이긴 하다. 주성분이 아닐 뿐. 이것도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초경합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초경합금 안에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요거는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보통 이야기했냐면 가수 중에 여자 뚱뚱한 가수가 있는데 BMK라는 가수가 있다. BMK라는 가수가 있는데 요 BMK라는 가수를 생각하면 요게 기억이 날 거다는 거지. 경도도 PMK 순서로 크고 인성도 PMK 순서로 커. 그냥 그대로 PMK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P가 강합금 가공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이런 거는 외우지 말자고. 요게 만약에 기출문제 풀다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에 맞춰 가지고 얘를 한번 봐주는 거지. PMK 계열이 있다. P는 강합금 가공용 사용에 적합하다. 이걸 다 외우면 머리 터진다고. 지금은 어디까지만 PMK 요까지만 있다는 걸 외워주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이건 요즘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요 밑에 있는 게 초경합금 상품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초경합금이라고 해서 팔아.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초경합금이라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팔아. 그지? 초경합금 사실 한자어고, 그지? 이렇게 돼서 여기는 자 먼저 어떻게 배우냐면 미국부터 배운다. 미국은 카우보이 시대가 있었지. 그래서 카볼로이라고 한다. 카볼로이. 여기 카볼로이. 그지? 카볼로이 한다. 그럼 영국은 미국이 뭔가를 하나 갖고 갔으니까 그럼 난 네 이름 쓸 거야. 그래서 미디어라고 한다. 미디어 여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독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계 금속 쪽이 많이 발달된 나라. 독일은 위디아라고 합니다. 위디아. 여기 비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위디아라는 표현도 쓰고 비디아라는 표현도 쓰니까 여기 알파벳 W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텅갈로이는 금속, 기계 이런 쪽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 일본. 텅갈로이 또는 탕갈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일본 쪽발이. 일본에서는 텅갈로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는 다이알로이라고도 불러. 일본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카우보이, 영국은 미국, 독일은 위디아, 일본은 텅갈로이, 다이알로이. 요렇게 상품명이 다르게 한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면 되겠다. 자, 여기 그래서 다시 복습해 보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 요거 산화알루미늄 기억해두고 소결이라는 거는 압축 성형하는 가루를 압축 성형하는 거다 알아두고 여기는 뭐 방금 위에 했던 부분이지 요거랑 같은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PMK열이 있다. PMK 그 다음에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 그래서 금속 재료의 공구 재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초경합금이다 라는 거 일단. 오케이. 자, 넘어가 본다. 자, 넘어가면 이번에는 아까 이제 잠깐 봤던 건데 세라믹이다. 세라믹은 일단은 세라믹의 전 단계가 뭐냐면 도자기다. 도자기. 그래서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걸 농업이라고 하고, 그지? 뭐 석탄 같은 거 캐는 걸 광업이라고 하지. 도자기를 만드는 업을 뭐라고 하냐면 요업이라고 한다. 요강을 생각하면 된다. 요업이라고 한다. 요업. 그래서 요걸 왜 했냐면 도자기는 5,000에서 6,000도씨가 돼야 가마에서 흙덩어리가 유리가 돼. 그지? 그러면 이 도자기의 특징은 뭘까? 온도에 잘 견딘다는 거지. 또 특징은 뭘까? 잘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라믹 공구가 인성이 좋고 취성이 크다. 그리고 충격 진동이 약하다. 근데 고온 경도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 지금 뭐 세라믹 하면 항공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여담 같은 거는 일단 패스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산화 알루미늄이 주성분이다. 주성분이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주성분이다 하면 끝나. 그리고 도자기를 생각하면 요 특징들이 나오지. 취성이 크다. 충격 진동이 약하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고온에서 경도가 높다. 방금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그 마멸성이 내마멸성이 좋다. 견딘다. 마멸을 견디는 성질이 좋다. 그렇지? 그래서 높은 초경합금보다 더 높은 속도를 절삭할 수 있다는 말은 고온 경도가 높다는 뜻이야. 초경합금보다. 그런 개념.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세라믹 공구의 주 성분과 요런 특징 같은 건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도자기를 생각하면 바로 외워진다라는 거. 자, 초경합금 세라믹 공구는 그게 나온다. 세라믹 뭐야? 우리 볼펜 같은 거, 세라믹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 서맷 공구가 있는데, 서맷 공구는 세라믹과 메탈의 합성을, 세라믹의 CER과 메탈의 MET가 합쳐져 가지고 서맷 공구도 한다. 서맷 공구.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주성분은 탄질화 티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외우려고 막 그렇게 달라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봐주고, 요는 세라믹과 메탈의 합성어다 라는 거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CBN 공구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CBN 공구는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나머지 이 위에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 그거가 이제 키포인트가 또 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C가 뭐냐, B가 뭐냐, N이 뭐냐. 근데 C는 큐빅이죠. 큐브라는 게 뭐지? 우리 이렇게 막 면 맞추는 거 있지. 색깔별로 면 맞추고 하는 거. 그걸 큐브라고 하는데, 그렇게 육방체 그런 거를 큐빅이라고 하는 거라. 근데 어떤 걸로 불온은 붕소를 말하는 거야. 불온은 붕소를 말하는 거고, 불온은 붕소를 말하는 거고, 니트라이드는 질소를 말하는 거야. B가 기호로는 붕소를 의미하지, N은 기호로는 질소를 의미하지. 그래서 입방정 질화 붕소 공구, 입방정 붕소 질화 공구, 질화 붕소 입방정 공구. 숫자는 글씨는 앞뒤로 바뀌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표현되기도 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입방정 질화 붕소 공구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보기가 그냥 12행 공구가 나와. 그냥 이게 그냥 보너스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인공적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눈을 한번 읽어보고, 그게 방금 말한 그런 형태가 시험 문제에 주로 나왔으니까. 자, 그러고 넘어가 보면 뭐 이런 표현들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지. 난삭제, 어렵다, 깎기 재료, 깎기 어려운 재료, 이런 말이지. 난삭제 가공에 뭐 깎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 자, 초경합금은 아까 했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피복시키는 거야. 피복시키는 거야. 뭐 위에 덮어 세운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는, 피복한다는 거는 뭔 말이고, 코팅한다는 코팅. 그래서 코텐팅 초경합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코티드 초경합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해서 별거 없어.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뭐가 있다? 보기로 나올 수 있다는, 보기로. 그렇지?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있다라는 거 들어. 물리적 방법은 이렇게 탄소라든가 질소를 물리적으로 집어넣는 거라 표면에다가 그걸 말하는 거고, 화학적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높은 온도에서 증착, 녹여 증기 또는 온도를 올려가지고 달라붙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는 내용에선 다이아몬드가 안 나왔는데, 다이아몬드는 경도 부분에서 굉장히 높아. 경도가 다이아몬드 여기 조그맣게 써주고 다이아 물론 이제 실제로 보석 다이아를 쓰는 건 아니겠지. 인공 다이아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경도가 거의 경도가 7000 정도가 돼요. 굉장히 단단하지. 굉장히 단단하다는 말은 굉장히 잘 깨질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자, 7000. 자, 이게 7000이라는 거는 이제 경도를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리넬 경도, 그 다음에 비커스 경도, 그 다음에 쇼어 경도, 이렇게 등등 네 가지가 있거든. 그것도 뭐 나중에 내가 한번 가르쳐 줄 텐데, 그것도 아마 재료 시간에서 나오는 거라 일단은 그렇게 보고, 브리넬 경도가 브리넬 하드니스가 7000이다. 뭐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래프 한번 눈으로 봐두고 결과적으로 보면 탄소 공구강부터 이렇게 고속도강, 초경합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여기 옆에 보면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탄소 공구강 같은 경우는 400도 정도가 되면 이제 기능이 거의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고속도강은 한 800도, 주조 경실합금은 쭉 가서 800도 넘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고온 경도가 높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넘어가 보면 요거 늘 말하지만 요거 참고하세요. 잘 봐둬야 돼요. 요거 절삭 온도 측정 방법 시험 문제 나온다. 색깔이 변한다. 칩이 색깔이 변한다. 온도가 많이 높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색깔에 따라서, 또는 열전대, 요런 것들은 이게 외워두면 된다. 열전대 접촉하는 방법이 있고, 고온 온도계지, 고온계. 그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칼로미터, 뭐 또 온도 측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열전대 사이 방법.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뭐 열전대가 뭐다 이런 것보다는 요렇게 요거는 1번은 상식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열전대라는 거 알아두고, 온도계,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보기에서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수은 온도계, 그거는 물이라든가 이런 거 온도 재는 거지, 금속이 쇳덩어리가 그거 있는데 그 유리로 된 거 그거 갖다 대서 온도 측정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지. 그런 거는 참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보기들이 나올 거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웃음이 날 거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웃음이 난다는 거지. 자, 여기 넘어가 보면 절삭류. 우리는 절삭류를 뿌려줘야 된다. 왜? 금속이 금속을 가공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걸 식혀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뭐다? 냉각작용. 그리고 금속과 금속이 잘 미끄러지면 마찰이 작아지겠지. 마찰이 작아지면 열이 덜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윤활작용을 해줘. 그리고 깎여져 나와 있는 칩들을 조금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세척작용. 그리고 방청작용.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절삭류의 목적.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지. 그래서 냉각, 윤활, 세척, 방청작용. 방청작용은 방청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청색을 방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녹쓰는 걸 방지한다는, 녹쓰는 거 방지. 그게 방청작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수용성 절삭류는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서 쓰는 거고, 불수용성은 기름 그대로 쓰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물하고 섞였어. 물이 섞이지 않았어. 둘 중에 어떤 게 냉각작용이 뛰어날까? 그렇지. 수용성이 냉각작용이 뛰어나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섞였어. 물이 섞이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게 윤활 작용이 뛰어날까? 그렇지. 불수용성 또는 비수용성, 이게 윤활 작용이 뛰어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절상류 중에 냉각 작용이 더 뛰어난 거는 수용성이고 윤활 작용이 더 뛰어난 거는 불수용성이고,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윤활 작용이 더 필요해서 이걸 쓴다 이런 거 개념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 일단은 물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로 두 개를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선반 밀링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요거 요즘 최근에 요거 한번 나온 적 있었던 것 같다. 광석에 나왔던 기름이지. 광유하고 비눗물 혼합한 게 에멀전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있고 솔루션 뭐 이런 거는 내가 시험 보기에서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불수용성에서는 윤활성이 뛰어난 불수용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가 나왔었냐면 어딨냐, 요거 광물성류의 종류, 이 기계유, 스핀들유, 경유,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도 뭐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기출 문제에서 요게 나왔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문제에서 기출 문제를 보다가 이번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요걸 한번 봐줘야 되는 요런 거지. 지금 현재 다 봐서 외운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론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준다 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절상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여기 구비 조건. 뭐 상식적인 거야. 냉각, 방청, 방식 좋아야 된다. 당연히 마찰성이 좋고 윤활성이 좋아야 된다. 저기서 마찰성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마찰 계수라는 표현을 쓰거든. 마찰 계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라고 쓴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성이 좋다는 거는 뭔 뜻일까? 마찰 계수가 작다는 뜻이야. 마찰 계수가 작다는 말은 잘 미끄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슬라이딩 하는 거랑 얼음에서 슬라이딩 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뻔히 알겠지만, 모래사장에서 슬라이딩 하는 거는 마찰 계수가 크다. 졸라 아프겠지. 따끔따끔하고 마찰이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해. 근데 얼음에서는 안 그렇지.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크다는 거는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 마찰 계수가 작아야 된다가 지금 이 표현에서는 같이 맞아지는 그런 표현이 된다. 오케이? 자,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야 되지. 유동성이라는 거는 기름이 딱 있어. 얘네들이 잘 흘러가줘야 돼. 지네끼리 응집력이 좋아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 잡아주고, 그러면 기계 위에 딱 모여가지고 뭐 방해만 하지. 줄줄줄 흘러가줘야 돼. 연하게. 그래서 점성이 낮아야 된다는 거지. 잘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당연히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겠지. 이건 상식적인 거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거 상식적인 거고. 다 좋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표현인데 여기 높아야 된다는 거야. 인화점, 발화점이 높아야 된다. 인화점, 발화점이 뭐야? 불이 붙는 온도. 불이 붙는 온도지. 불이 붙는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가공하다가 불나는 상황이지. 그래서 인화점, 발화점은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야 가공하다가 뭐 공작기계 태워버릴 일 있나? 그렇게 해서 요거 높다 낮다라는 부분에서 헷갈리지 마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지. 자, 절상류가 나왔으면 뭐가 나올까? 그렇지, 윤활유가 나와줘야지. 윤활유. 자, 윤활유가 나와줘야 돼. 절상류는 가공하는 부분에다가 뿌리는 거지. 윤활유는 뭐야?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이 잘 움직이라고 해주는 부분이지. 그게 윤활유야, 윤활유. 그래서 윤활유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는데, 당연히 청정작용, 방청작용, 세척작용 다 들어가는데 여기 밀폐작용이 있지. 외부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끔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공간을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고체 형태로 막아주는 게 아니고, 기계에 뭐 베어링이라든가 축이 붙어 있어. 그 사이에 윤활유가 부러지면 그 틈새가 벌어진 게 기름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최근에 시험 문제 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오일
미스트가 뭐요? 미스트 안개란 뜻이거든.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도 쓰긴 하지만 얼굴에 수분 공급하려고 이렇게 미스트 뿌린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분무법 영어로 표현돼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겠다는 거라. 자, 핸드 오일 뭐 그냥 손으로 직접 주는 거. 그지? 강제 이런 식으로 펌프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그렇지? 적하는 뭐야? 떨어뜨린다는 거야. 드랍.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다. 저속 중속축의 급유 널리 사용.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지. 오케이. 자, 링구비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엔진 같은데 엔진 밑에서 이제 실린더가 이제 퍼 올리면 그게 중간에 링이 오일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위로 보내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비산 날비자 흩어질 산자. 그래서 기름 속에 담그지 않고 그 커넥팅 로드 같은 게 기름을 튀겨 올려가지고 퍼 올려서 이렇게 퍼치는 거지. 퍼치는 거, 퍼트리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 우린 구리스라고 보통 표현 많이 하는데 이건 뭐야? 반고체 상태지. 반고체 상태, 그지? 많이 봤지? 끈적끈적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반고체 여기는 없네. 반고체라고 적어줬어요. 그 다음 패드는 보통 이제 패드라는 부분은 우리는 뭐 여성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데, 그게 뭐야? 어떤 부분을 흡수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기름통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무명천이라든가 헝겊 같은 걸 쭉 이렇게 연결시켜놔. 그럼 어떻게? 얘가 여기를 싹 타고 올라가. 쫙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딱 전달되는 요런 거를 패드 윤활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죠? 모세관 작용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뭐 요 참고해서 한번 봐주고, 그리스 오일 미스트 강제 윤활 방법 사용한다. 요게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밀링 머신에서 요거 한 번 더 체크해 주고, 알겠나요? 자, 일단은 요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